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소파이 35조 달러 시장의 슈퍼앱 금융혁신 이걸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이 소파이 테크놀로지라는 핀테크 기업 요즘 진짜 뜨겁죠. 최근 1년 사이에 주가가 뭐 거의 3대 올랐다고 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관심이 정말 높아졌어요. 이 자료를 보면요. 소파이가 그냥 디지털 은행 뭐 이런 걸 넘어서 금융계의 슈퍼앱이 되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혹시 놓치고 있을지도 모르는 엄청난 시장 기회가 있다고요. 그렇죠. 단순히 앱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소파이의 핵심 성장 동력이 뭔지, 또 사업 구조는 어떻고, 그들이 말하는 그 35조 달러 시장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좀 제대로 파악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그 성장세가 정말 눈에 띄는데요. 최근 분기에만 신규 회원이 80만 명 늘어서 총 회원이 이제 1,100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네, 1,100만 명. 엄청난 숫자죠. 근데 사실 요즘 핀테크 기업들 보면 빠르게 성장하는 곳들이 꽤 있잖아요. 이 자료에서는 소파이만의 차별점으로 그 락인 효과라는 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그냥 예금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대출, 투자, 카드까지 점점 더 많은 서비스를 이 소파이 앱 하나에서 쓰게 만든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단순히 사용자 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고객 한 명 한 명이 여러 상품을 쓰게 만드는 거.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이 사업 구조가 점점 자본 라이트, 그러니까 캐피털 라이트 모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 자본 라이트요?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전통적인 은행처럼 자기들 자본을 예금받아서 대출해주고 그 예대 마진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고요. 이 기술 플랫폼을 활용해서 수수료 기반의 수익을 늘리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다른 금융기관 대출 상품을 대신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플랫폼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최근 분기에만 5,500만 달러 넘는 수익을 냈습니다. 와, 5,500만 달러요? 중개만으로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 자본 부담은 줄이면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상당히 영리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앞으로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플랫폼 전략의 연장선으로 보이는 또 흥미로운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바로 암호화폐 시장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건데요. 규제 문제 때문에 잠시 접었던 걸 연말까지 다시 시작한다고 해요. 요즘 같은 때 암호화폐 거래 재개가 가는 의미, 이게 뭘까요? 그냥 수익원 하나 더 추가하는 것 이상일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단순 수익 이상의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요. 이게 재개되면 플랫폼 거래량의 한 15%까지 차지할 수도 있고 연간으로 치면 5천만 달러 이상 추가 수익도 기대된다고 해요. 오, 꽤 크네요.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제 생각에는 고객들이 소파이 앱에 더 자주 들어오게 만들고 더 오래 머물게 만드는 효과죠. 소위 말하는 고객 생애 가치, LTV라고 하죠. 그걸 높이는 겁니다. 그냥 은행 앱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 관리 기능까지 포함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가려는 뭐 그런 시도로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고객을 묶어두는 또 다른 기회로 그 학자금 대출 시장 변화도 언급되던데요. 미국 정부 규제가 좀 바뀌면서 민간 대출 수요가 늘 거라는 예상이 있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그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조건이 좀 까다로워지는 경향이 있어서 민간 학자금 대출이나 아니면 기존 대출을 더 좋은 조건으로 바꾸려는 리파이낸싱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소피 같은 경우는 이미 이 분야에서 꽤 경험도 쌓았고 인지도도 있잖아요. 네, 원래 학자금 대출로 시작했죠. 그렇죠. 특히 앱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승인받는 절차나 경쟁력 있는 조건 같은 게 앞으로 늘어날 수요를 흡수하는데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규제 변화가 소피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했던 숫자인데요. 35조 달러 시장. 이 엄청난 규모,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건가요? 그냥 전 세계 금융시장 다 합친 건가요?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세계 개인 금융시장, 뭐 자산관리, 보험, 투자, 대출, 결제,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금융 서비스 시장을 다 합친 그 규모를 나타내는 약간 상징적인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징적인 숫자요? 네. 소피의 궁극적인 비전은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뭐 중국의 알리페이나 미국의 블럭, 예전 스퀘어죠. 그런 기업들처럼 앱 하나로 이 모든 금융 활동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금융 슈퍼 앱이 되는 거예요. 아, 슈퍼앱. 네. 단순히 은행 업무만 보는 게 아니라 투자도 하고 보험도 들고 대출도 받고 이 모든 걸 한 곳에서 관리하게 만들어서 결국 이 거대한 35조 달러 시장의 일부를 가져오겠다. 뭐 이런 야심찬 목표인 거죠. 이게 소파이가 기존 은행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고
또 시장이 아직 이 잠재력을 온전히 평가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정리를 좀 해보면 소파이는 그냥 예금 받고 대출해주는 그런 디지털 은행이 아니라 기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자본은 좀 덜 쓰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암호화폐나 학자금 대출 같은 새로운 기회를 계속 포착하면서 최종적으로는 그 35조 달러짜리 글로벌 금융시장을 목표로 하는 슈퍼 앱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단기적인 주가 변동이나 분기 실적보다는 소파이가 추진하는 그 장기적인 비전, 그리고 금융산업 자체를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지 그 잠재력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분께서도 아마 앞으로 내동관로 방식이 어떻게 변할까 이런 관점에서 소파이 같은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시면 더 흥미로우실 것 같아요. 네, 정말 기술이 금융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되네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변화가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한 5년 아니면 10년 뒤에 소파이 같은 통합 금융 플랫폼이 지금과는 얼마나 다르게 나의 금융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